안녕하세요. 이전 강의에서는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회원가입 로직을 만들기 전에 예제 코드로 잔고 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잔고 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로직은 잔고 폼을 익히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작성한 로그인 기능처럼 잔고가 제공하는 폼 사용 없이 이와 같이 HTML 폼을 사용하여 회원가입 로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잔고 폼을 사용하면 조금 더 편리한 기능과 함께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폼이란 이 폼 태그 내에서 우리의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역할을 제공합니다. 이 HTML의 폼 태그는 폼 역할의 단지 한 부분에 불과하는데요. 실제로 폼을 핸들링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사용자를 위해서 수많은 타입의 데이터 항목들이 필요로 하고 화면에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값들은 다시 서버로 보내지고 값들에 대한 유효성 검증도 필요로 합니다. 검증 이후에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로직까지도 필요로 하는데요. 방금 드린 이야기만으로도 폼을 핸들링하는 게 가벼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잔고에서는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단순화시켜주고 자동화 기능을 제공해줍니다. 잔고 폼을 활용하여 어떻게 폼을 핸들링하고 사용되는지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이름을 받는 웹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템플릿 안에 있는 HTML 폼 모습은 우리가 많이 봐오던 모습입니다. Submit 타입의 버튼이 눌리면 전송이 되겠죠. 이 아래 코드들은 잔고 폼 관련된 코드들이라 잠시 주석 처리를 했고요. 예제에서는 코드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아 복잡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폼 관련 코드가 복잡하고 양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중에는 미리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유효성 검사도 필요로 하는 폼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잔고 폼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보여줄 폼 모습을 봤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떤 폼을 만들어야 될지 알고 있는데요. 그럼 잔고 폼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델 클래스의 필드는 데이터베이스 필드에 매칭되는 것처럼 폼도 폼 필드는 HTML 요소, 즉 HTML 태그와 매핑이 되어집니다. 이 텍스트가 입력이 되니 차 필드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대 7자리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제약사항을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코드를 사용해서 화면에 렌더링 하기도 하고 값을 받아와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폼 HTML 코드를 작성을 하지 않고 말이죠. 폼을 작성을 했으니 이 폼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뷰로 이동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했던 네임 폼을 갖고 와서 선언을 해주시고요. 임포트도 해주셔야 됩니다. 폼 관련해서는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폼 인스턴스는 isValid 펑션을 갖고 있고요. isValid 함수는 입력받은 폼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실행합니다. isValid 함수가 호출이 되고 값이 유효하다면 참이 리턴이 되어집니다. 그럼 cleaned 데이터 이 안에 값이 저장이 되는데요. 폼은 isValid 함수를 통해서 유효성 검사를 하고 이 값이 유효하다면 cleaned 데이터에 값이 저장이 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get 요청이 들어왔다면 네임 폼을 통해서 비어있는 폼을 사용자 화면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 폼을 컨텍스트에 담아서 보내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고요. 포스트 요청이 들어온다면 요청으로부터 받은 데이터와
폼을 묶어서 isValid 함수를 호출하여 유효성 검사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잔고 폼의 패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값이 유효하다면 참이 리턴이 되어지고 땡스 페이지로 이동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이름 입력 페이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참이 될 때는 클린드 데이터에 유효한 데이터가 모두 저장이 되는데요. 지금은 폼을 하나만 만들었기에 하나만 있는데, 여러 개가 있다면 이 폼에서 선언한 필드들을 각각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저장된 데이터를 꺼내서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뷰 로직까지 작성을 했으니 템플릿에서 어떻게 잔고 폼 처리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폼 사용은 하지 않고요. 주석 처리를 하고 뷰에서 넘겨받은 폼을 그대로 이 템플릿에서 선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ASP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이 잔고 폼을 P 태그에 씌워주겠다 입니다. 한번 리로딩이 되었으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P 태그를 한번 씌워서 보도록 하면 P 태그가 씌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래 주석은 일반적으로 잔고 폼을 화면에 보여줄 때 많이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이 루프를 활용하여 div 태그 안에 폼을 렌더링하는 모습입니다. 동작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모습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값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이 동작이 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 겉모습만 보면 HTML로 만든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폼 개수가 많아질 때는 잔고 폼이 너무 편합니다. 폼을 재사용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개발자가 폼 관련 코드를 작성하는 것보다 보안 문제 발생 여지도 줄어듭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잔고 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방금 작성했던 잔고 폼을 활용하여 회원가입 로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